플랫폼의 백엔드를 구축함으로써 소수의 인원으로 복잡한 미디어 워크플로우 운영을 실현했다. 사업 네네네네네. 경제성을 확보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좀. 일단 약간 챌린지한 포인트인데 유저 익스피리언스 늘리기 위해서 여러 파트너하고 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협업을 한다고 그냥 계약서만 딸랑 있으면 저희 상품이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 플랫폼과 저희 플랫폼 간에 그러니까 정합, 인티그레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뭔가 스펙을 정하고 어떻게 노출될지를 정하고 여러 가지 후반 작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컨텐츠나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저희 코코아 서비스를 가만 보면은 저희 B2C만 하는 플랫폼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방에 다 나가 있죠. CP 플랫폼으로서. 그러면 어마어마한 많은 인력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B2C만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인력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근데 미국의 수많은 파트너들을 서포트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를 소모시켜요. 많은 사람들. 비즈니스 룰을 관리하는 사람, 컨텐츠를 매니징하는 사람, 그 다음 큐레이팅을 관리하는 사람, 그 다음 기술을 서포트해야 되는 사람, 그렇죠. 그 어떻게 보여지는지 디자인해야 되는 사람, 되게 많은 사람이 투입이 되는데요. 그 품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유연한 백엔드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플랫폼으로서. 백엔드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자동화 시켰어요, 저희가 대부분. 자동화 시키다 보니까 아주 소수의 컨텐츠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아주 복잡한 한 40 몇 개의 비즈니스 워크플로우를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실례지만 직원 수가 몇 명? 저희 정직원만 하면 40명이 안 됩니다. 굉장히 ROI가 높은 회사죠. 그러니까 1인당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게 이제 아주 유연하게 꾸며진 백엔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굉장히 빠릅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단 하나의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에러가 있는데, 예. 그 굉장히 많은 파트너 서비스를 그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모든 게 자동화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거죠. 사실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저는 그 데이터가 굉장히 좀 탐이 나요. 네. 예,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고 이거는 맞습니다. 정말 어디에도 없을 데이터인 것 같아서 네. 이 데이터를 사실 데이터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그 데이터에서 의미를 추출해내는 게 되게 맞습니다. 중요한 예. 거잖아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데이터 어널리틱스 플랫폼이 저희는 인하우스 개발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여러 서비스나 솔루션을 써봤고 거기 장점만 뽑아가지고 저희한테 필요한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좋은 서비스와 솔루션의 장점만 갖고 왔어요, 저희가. 물론 저희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데도 없었고요. 맞춰준 데도 없었고. 근데 이제 이 데이터 어널리틱스 플랫폼을 만들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플랫폼으로서 데이터를 무조건 알아야 되고 분석해야 되는 그 의무, 일종의 의무 때문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오픈 비디오 플랫폼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어떤 CP들이 들어오더라도 성과 베이스로 매출 나눠 가지는 수익 쉐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명한 정산을 위한 게 커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의 메인 이유 이외에 좀 뭔가 제작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약간 헌신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데이터를 수집을 어떻게 하냐면 사후에 하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하거든요. 실시간으로 반응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보다 빨리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정 이벤트하고 연계해서 보는 것도 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가수가 미주 투어 공연했는데 그 가수가 나온 드라마가 했다. 뭐 이러면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런 해석도 좀 가능하고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계를 했을 때, 요 부분을 찔러가지고 나오는 데이터가 이거의 성공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뭐 데이터다. 아니면은 시청자의 반응 중에서 요 부분을 분석을 하면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다를 짐작을 할 수 있는 키가 된다든지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요소들이. 그러니까 제작 관점에, 컨텐츠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뭔가 뭐, 누가, 출연진이 누가 나오고, 내용이 뭐고, 아니면 1, 2회차가 성공하고 뭐 이런 걸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플랫폼 회사들은 그것보다는 내가 큐레이팅을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배열했을 때, 누구한테 이 컨텐츠를 줬을 때,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메인 화면 어디에 놨을 때, 아니면 연관 검색 어디에 떴을 때, 이런 것까지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 요소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다르게 얘기해 보면, 그 플랫폼 회사들이 이게 이제 성공의 지표로 여기는 그런 데이터 지표들이 사실은 이제 넷플릭스에서 보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 넷플릭스가 본인들의 비즈니스 퍼포먼스를 내세우면서 보는 그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게 마치 시장에서 적용되는 막 무슨 진리인 양 얘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관점 달라요, 조금. 왜냐면 넷플릭스하고 저희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첫 번째 다릅니다. 그들이 보는 지표와 우리가 보는 지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24시간 A밭에서 나오는 그 트래픽 양을 보고서 만약에 이 컨텐츠를 통해서 유저의 익스피리언스가 얼마나 형성됐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독이 얼마나 전환되겠다. 이런 식의 지표까지 봐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올 서브스크라이버 모델이고 서브스크립션 모델이고 거기서 특정 컨텐츠 순위 매겨가지고 뭐 이렇게 보는 그런 지표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 파트너까지도 다 봐야 되는 지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데이터를 수집하냐, 시장을 모르니까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러니까 뭐 정산을 위하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결국은 데이터를 왜 분석하냐라고 보면 유저를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서브스크라이버를 이해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뭘 더 살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꺼낼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분석에 있어서 한국의 도메스틱 플랫폼은 정해져 있어요. 너무 유저를 잘 아는 거지. 근데 우리는 사실은 모르고 시작한 플랫폼이잖아요. 유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오는 데이터가 굉장히 의미는 있죠. 우리의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유저를 리텐션 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혼자 산다가 리텐션을 끌어낼지는 죽어도 몰랐거든요, 저희는. 그러면 저희 코코아 입장에서 예능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고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하고 유니크하고 경쟁력이 있는 컨텐츠인 거예요. 왜? 회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굉장히 깁니다, 회차가. 그거 보기 위해서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임 오브 스로우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우스 오브 카드도 회차가 정해져 있고 시즌이 끝나면 시청률이 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예능은 계속 리텐션 끌어내는 효과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능은 일단은 무조건 큐레이팅에 전진 배치를 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작을 계속 큐레이팅을 해서 리텐션을 끌어낸다. 왜? 저희는 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는 OTT 서비스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지표가 다른 거죠. 리텐션을 끌어내고 계속 사람들을 오게 만들고 서브스크립션을 만들게 하는 지표들은 좀 다른 거예요. 그거는 뭐를 어디에 배치하고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온라인 퍼포먼스 마케팅을 만들어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되거든요. 지금 만약에 저희가 코코아의 저 유튜브 채널, 저희는 본편을 하나도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철저하게 홍보 채널로 쓰고 있어요. 코코아 유튜브 채널. 거기에 뭐 10분짜리 롱테일을 올려서 뭐 거기에 광고료를 먹겠다 이런 거 안 합니다. 그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쉽게 도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그쪽에서 만들 필요가 없죠. 저희 쪽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쵸. 예. 거기에 철저하게 저희 홍보 채널로 쓰는데 그래도 거기에 구독자가 600만 명이 넘어가요. 그 얘기는 저희가 만든 홍보 영상 자체가 볼만하다는 뜻이죠. 첫 번째. 그러면 홍보 영상 또는 인터뷰 영상 아니면 프로모션 영상을 가지고도 사실은 성공 여부를 이미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티저가 나왔을 때 보고 있는 거죠. 요거 괜찮겠다, 아니겠다. 근데 그 결과치가
한국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선 대작이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에서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요, 실제로. 예, 그거를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소셜 네트워크 또는 그리고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또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수집해가지고 예측을 해봐요. 그러면 대작의 기운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마케팅비를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컨텐츠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비용을 쓰는, 광고를 하는, 마케팅을 하는, 최적화에 활용을 하는 부분도 되게 커요. 예. 그리고 저희가 제작을 안 하기 때문에 제작 부분은 이제 지표로서 활용하는 게 저희로서는 CP들을 도와드리는 행위가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 대표님이 그때 라이센스 영업을 하실 때 이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은 드릴 텐데 되게 도움되는 데이터들이 네. 되게 많은데 이거 얘기하시면 다 드릴 텐데 협조해 드릴 텐데 라는 기억이 좀 나가지고 맞습니다. 그 데이터가 제작에도 도움이 되는 데이터라 이런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있지 않을까 혹은 맞습니다. 어떻게 추출을 해냈을까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코코아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저희가 뭐가 인기 있는지 모를 가능성이 되게 크죠. 히트 칠지도 모를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렇죠. 근데 코코아가 있으니까 유사 경험들이 축적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가 나올 때 저희가 분류를 해가지고 가장 유사한 컨텐츠를 꺼내서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컨텐츠의 밸류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어떤 특정 스튜디오가 코코아의 컨텐츠를 공급을 했는데, 만약에 그 컨텐츠가 만약에 아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에 라이센스로 팔려야 돼요. 아니면 포맷으로 팔려야 돼요.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 돈을 많이 받고 싶죠, 무조건.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내가 이 돈을 줘야 되는지 물어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 데이터를 활용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고, 이런 유사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 가격이 맞다라고 하면 그건 수긍이 되는 거죠. 저희는 가장 선진 시장인 미국에 있으니까 그 지표들이 의미가 있는 거고, 사실상 제작에 있어서도 예, 어느 정도 활용되지 않을까. 평소에도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거기에서 사람의 반응을 일으킬 때 보면은 뭐 여기다가 뇌 전극 같은 걸 다 해가지고 뭐 재미가 있었네 없었네 그런 걸 뭐 이런 기법도 있지만 네네네. 의료적인 그런 기법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제대로 분석하는, 그러니까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없거든요. 방송 쪽에서는. 시청률 조사를 할 때도 사실 셋톱박스잖아요. 그냥 단지. 뭐 인간이 개입해서 뭔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셋톱박스에서 기록이 된 대로 얘가 지금 몇 시에 뭐를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뭐를 보고 있고 얘가 평균 시청 시간은 뭐고 이런 데이터인데, OTT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 데이터들이 모여가지고 또 다른 유의미한 데이터로 또 의미로 또 도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의 셋톱박스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또 다른 툴로서 분석을 하면 또 다른 유의미한 그런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게 있나 해가지고. 좀 뭐 CP들한테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있고 없고 차이인 것 같아요. 없으면 아예 시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있으면 미국 시장은 이런 패턴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저희가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보면 특정 지역에 20대 여성이 많이 봐요. 그 이유가 이 지역에는 뭐 여가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게 없고 날씨도 안 좋고 이래서 TV만 봅니다. 근데 뭐 이 지역에 뭐 어떤 여성이 많이 사서 이런 거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그것도 솔직히 의미는 없거든요. CPD 입장에서. 왜? 내가 케이블 방송사면 이쪽 지역 케이블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되겠네. 아니면 광고를 뭘 넣어야 되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유저를 특정 지역의 유저를 이해하는데. 근데 저희는 의미가 없는 게 그냥 마켓 전체 볼륨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컨텐츠가 우리한테 들어왔더니 얼마를 벌어갔어. 얘 이만큼 성공했어. 근데 그 요인이 내셔널 와이드하게 이런 요인이 있는 거지 특정 지역을 알려줄 이유도 없는 거죠. 물론 뭐 알려달라면 주죠. 대표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지금 코코아는 방송 3사뿐만 아니라 다른 스튜디오의 작품들까지도 다 공급을 받고 있잖아요. 열려 있는 거죠, 더. 네, 열려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드라마를 공급을 하면서 뭐 수익 시어는 뭐 나중에 네. 그 논외로 치고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시청자 반응에 대한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주시나요? 예. 시청자 그게- 소비 패턴이나 이런 거 다 드리죠. 예. 그거요. 그 지점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 게임 회사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그거거든요. 맞아요. 유저가 어떤 경험을 하고 유저의 행동 패턴이라든지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지금 돈 주고 테스터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 주고 막 해가지고 그 데이터 만들려고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게임하고 이제 비디오하고 조금 예, 좀-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 게 게임은 성공 요소가 유저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를 알아야지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증강현실에 가깝게 가는 게임들이 많잖아요. 그게 보면 어떤 거를 좋아해, 이런 테마를 좋아해, 이런 캐릭터를 좋아해, 이런 공간을 좋아해, 뭐 이런 시나리오를 좋아해,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비디오 플랫폼은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다예요. 게임은 인터랙티브하게 양방향이기 때문에 유저의 액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행동이. 근데 비디오는 아직은 온디맨드 서비스는 고르는 행위까지가 되게 중요한 거지. 플레이 이유는 그 다음 얼마나 받는지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플레이까지 가는 과정은 저희가 수집을 해요. 어떻게. 근데 그게 CP들한테는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렇죠. 스튜디오들한테는. 그렇지. 그건 저희한테 중요한 데이터예요. 이걸 어떻게 배치했더니 퍼포먼스가 나더라. 어떻게 노출시켰더니 가더라. 메인보다는 뭐 어디 밑에 레일에 가는 게 좋더라. 아니면 팝업이 좀 더 효과가 있더라. 이거는 저희한테 중요한 데이터죠. 그렇지. 근데 시청 프레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데이터는 사실은 없어요. 언제 나갔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아까 얘기하신 5분 이내에 나갔다.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제작사들. 그러니까 저희 데이터 주니까. 그래서 시작했는데 5분 만에 나간 사람 되게 많아. 이제 제작 새로 해야 될 것 같아. 뭐 다음번에는 신경 쓰세요. 뭐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그거는 저희가 데이터 다 드리기 때문에 그건 보면 알아요. 근데 이제 해석을 잘 못하거나 뭐 약간 플랫폼에 기대서 뭔가 실험이 필요하면은 저희 도움이 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건 요래해서 그런 거고 저희 경험상 이런 거 같고 그다음 뭐 뭔가 비교군 비슷한 거 대조군 만들고 비교군 만들어서 차이점 분석을 한다든가 차이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도움 드릴 수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 거 아닌 거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들 것만 딱 받아가시게 하거든요. 사실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전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 내용 기반으로 뭔가 지표, 그 마일스톤이 따다다다닥 돼 있어가지고 뭐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유저가 뭐 나가더라, 들어오더라, 뭐 다시 키더라, 뭐 딴 데로 뭐 이동을 하더라, 뭐 이 유저들이 또 다른 콘텐츠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또 어떻게 되더라, 뭐 나가더라, 말더라 이런 내용들이 의미 기반으로 쫙 되면서 이거 의미 기반으로 좀 뭔가를 분석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실시간 채널을 쓸 때는 그게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예요. 단방향으로 내가 지금 라이브로 실시간 채널이 나가고 있을 때는 이 장면에서 이탈했어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온디맨드 서비스예요. 이미 그게 뭔지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고 대부분 보고 싶어서 선택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시점에 이탈했다는 거는 생각보다 실시간 방송보다 의미가 떨어집니다. 그쵸. 사실상.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매스로 그냥 아주 많은 표본을 수집한 다음에 그 시청자 패턴을 좀 전체적으로 많은 모수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많은 모수에서 봤을 때, 뭐, 회차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이 회차는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요인이 뭘까요? 뭐, 스토리상 뭐네요? 그거는 저희가 데이터를 드리면 그 제작사 훨씬 더 잘 알아요. 이거는 이거네라고 바로 해석하신 거죠. 근데 저희는 그것까지 해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그거를 요구하는 데이터를 드리는 그 수준에서 끝나는 거죠. 네.